지금 50대 초반인데 골다공증 걸릴 확률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골다공증이 노인들만 걸리는 질환이 맞나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골다공증은 노인들만 걸리는 질환인가요? 말씀 주셨습니다. 골다공증의 종류를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골다공증은 크게 원발성 골다공증과 2차성 속발성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원발성 골다공증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골다공증이고, 속발성 골다공증은 무슨 다른 병적인 원인, 2차적인 원인에 의해서 골다공증이 유발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발성 골다공증에는 흔히들 이제 폐경 후에 골다공증, 폐경 후 골다공증과 보통은 여성이 폐경 후 70세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50% 이상의 골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때 확 줄어든다 그러면 골다공증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 노인성 골다공증으로서 연세에 들면 서서히 그냥 지나는데 이런 경우에는 남성도 올 수 있고 여성도 올 수 있습니다. 속발성 골다공증으로는 갑상선 기능 항식증, 당뇨병, 칼슘 혹은 비타민 D 결핍증, 골형성 부전증, 외상 후에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혈액저하라든지 혹시 특히나 이제 약물로 인해서 요즘 뭐 심장에 스텐트를 할사받든지 혹은 다른 치매 예방약으로서 뭐좀 혈전제를 드시는데 그 중에서 헤파린이라든지 혹은 관절 얘기하는 관절에 쓸 수 있는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드셨다든지 항경련제를 드셨다든지 그런 것들도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이나 담배, 카페인 등도 골다공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원발성 골다공증은 대개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생기는 골다공증이지만 속발성 골다공증은 젊은 시절에도 당뇨 있으신 분들도 있고 칼슘의 비타민 D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젊을 때도 골다공증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이거는 골다공증 검사 사진인데요. 왼쪽이 여성을 찍은 거고 남성이 이제 우측이 이제 남성의 이제 골다공증 검사 결과인데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여성분들은 30대 아까 말씀드린 30대 초반까지 골밀도가 막 증가하는 거에서 50대에서 확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폐경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완만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되고 남성 같은 경우는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골다공증은. 그래서 서서히 노인성 골다공증은 서서히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높은 부위에서 시작했어도 폐경기를 잡아서 확 떨어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낮은 데서 시작했어도 서서히 진행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보이는 양상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발을 접질렀어요. 근데 이러는데 너무 불편하고 해서 기부스를 당분간은 했었는데 그거를 시기 좀 빨리 풀렸는데 접지른 발목도 운동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집에서 이렇게 뭐 팩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도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한데 운동해도 될까요? 접지는 발목 계속 운동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접지는 발목이라는 거는 보통 인대 손상을 말씀하시는 건데 인대라는 거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뼈와 뼈를 연결하는 끈이고 그게 과도하게 발목이 접질리면서 그 연결한 끈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인대 손상은 단계가 있습니다. 조금 접질렸을 때는 인대 파열이 없이 주위 조직에 염증이 생긴 경우 2단계로 넘어가면 인대 부분 파열이 된 경우 약간만 찢어진 상태죠. 3단계는 인대가 완전히 파열된 상태로 인대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인대가 보통 1단계 같은 경우는 낫는 시간은 우리가 2주에서 3주 정도 계산을 하고 2단계, 3단계로 가면 인대가 완전히 치유되는 것, 붙는 시간은 6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전에 운동이 계속된다 그러면 불안정성 문제, 말하자면 인대가 늘어나서 붙는 것이죠. 인대가 뼈와 뼈를 연결한 끈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느슨해진다면 관절을 잡아줄 수 없기 때문에 다 나아도 만성적인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엑스레이를 보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뼈가 관절 간격이 유지하게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유지되지만 만약에 힘을 줘서 잡아 당긴다 그러면 끈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동이 일어나야지 비정상적인 운동이 계속 일어나면 결국엔 인대는 관절의 보호막이기 때문에 관절의 보호를 보호해줄 수 없으니까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염이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대 손상에 대한 치료는 중요합니다.
인대가 다 낫기 전에 치료를 한다,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인대가 더 늘어나서 붙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 적당한 치료를 충분하게 하신 이후에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골다공증이 있는데요. 평생 골다공증 약을 먹어야 하는지요? 골다공증 약 평생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결국엔 이제 모든 약을 드시면 부작용이라는 문제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골다공증 약이라는 거는 뼈가 더 이상 녹지 않게 하는 약이죠. 그런 약이 있고, 또 하나는 뼈가 새로 생성되게 하는 약이 있습니다. 뼈가 더 이상 녹지 않게 하는 약에서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만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들이 있고, 이거는 경구용 먹는 약이죠. 그리고 주사제로 만든 게 있습니다. 주 1회, 월 1회, 3개월마다 1회 주사로 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성분에게만 쓸 수 있는 약이고, 매일 1회씩服用하는 제제도 있습니다. 뼈가 생성되게 하는 약은 부갑상선 호르몬 제제로서 매일 1회 피하 주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매일 주사 맞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보통은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그런 경구용 약이나 주사제를 주로 쓰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그 부작용이 몇 가지가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일 유명하게 치과 치료하기 전에 골다공증 약 끊으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턱뼈의 괴사라는, 특히 치과 치료할 때, 뼈 이식을 할 때 그런 괴사된 사례가 16만 명당 1명 정도로 발생한다고 보고가 되는데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비전형적인 대퇴골 골절, 그러니까 대퇴골 허벅지뼈죠. 허벅지뼈가 골절되는 예가 10만 인명당 38인명으로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골다공증 약의 부작용 때문에 계속 드셔도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약물 휴직이, 말하자면 약을 중간에 쉬었다 드시는 거죠. 보통 이제 2015년 대한골대사학회 권고안으로서는 약제 투여 기간이 4년 이하이고 위험도가 없으면 대부분 치과 치료 계획의 변경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약제 투여 기간이 4년 이상, 이제 장기간 복용할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휴약 기간을 거쳐서 발치나 치과 수술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제 끊음으로 해서 골절의 위험도가 훨씬 증가하는 분이라면 굳이 약을 끊지 않고 드셔도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요즘 얘기하는 거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치료를 할 때 약물 치료가 힘들 경우에는 5년간 유지 후에 1년의 휴식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권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약제를 끊었다고 해서 치료를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이외에도 줄곧 골다공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골다공증 검사를 매일 체크하면서 더 골다공증이 진행되지 않는지를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히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만나볼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등 영어 김덕수입니다.